그 어떤 식품보다 알찬 식품 뉴스아이킥 합타임 100만 요정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네. 오윤혜 씨가 매일매일 촌철살인 오윤혜 기자설 오윤혜 정래학님이 오윤혜 기자님 최고입니다 하셨어요. 그만큼 뭐랄까 저는 그게 없다는 거죠. 이 여자 뭐 하는 여잔가. 발라드 가수십니다. 네, 가수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엄마 대표입니다. 대한민국. 네. 요즘 정말 뉴스하이킹 많이 보시나 봐요. DM으로 응원도 많이 오지만 욕도 진짜 많이 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가 뭘 알아. 이러면서 아주 시원하게 욕도 많이 보내주시고 있어가지고 관심의 표현이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어쩔 수 있습니다. 없어. 그런 욕이 저에겐 전혀 타격감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타격감 없습니다. 네. 네. 저 오늘 보니까 어제 사실 정순신 아들 관련돼서 제가 기사를 많이 보지 못했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오늘 보고 열받았겠구나. 나 뚜껑이 너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고 예. 이게 그냥 학폭에서 끝날 부분이 아니구나. 맞아요. 예. 근데 그 사건에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인터뷰를 했잖아요, 오늘. 네. 한 10분, 15분 정도 인터뷰를 하셨는데 도대체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모른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모른다고 하면 다 되는 건가? 왜냐하면 이분의 임무 자체가 모르는 것 자체가 지금 본인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드러내는 그런 얘기인데 네. 보니까 과거 정부에서는 이 인사검증기관이 법무부 소속이 아니었더라고요. 예, 인사검증기관은 인사혁신처하고요. 대통령실입니다. 지금도 인사혁신처가 네.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위임하는 시행령을 만들어가지고 법무부로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법무부에 인사검증을, 그러니까 위임을 하더라도 공을 던지면 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생각해 보세요. 인사혁신처에서 인사검증 기능을 그러면 시행령으로 여성가족부에다 넘기겠습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네, 생뚱맞죠. 생뚱맞죠. 네. 뭐 농림축산부에다가 넘기겠습니다. 이상하죠. 네. 법무부 그러면 각 부처에 그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기본 기능이 정부조직법상에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법무부의 임무에 인사검증이 없어요. 근데 왠지 법무부에서는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을 뿐인데 네. 그냥 시행령으로 인사혁신처에서 해야 될 걸 법무부로 넘기는 시행령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자체가 법률 위반의 소지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랬다 쳐. 네, 근데 그때 법무부 소속으로 옮기면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네. 한동훈 장관이 감사원의 감사도 받게 되고 아주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여지게 될 거다. 인사검증을 법무부 소속으로 옮기면 네. 그 투명성과 공정성이 넘쳐가지고 지금 정순신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검증을 못하는데 몰랐다. 모르는 게 죄냐. 그러니까 본인의 무능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데 이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도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계속 몰랐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뻔뻔한 태도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첫 번째는 모르기가 쉽지 않다. 네. 모르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정순신 변호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이현석 검찰총장이랑 동기입니다. 네. 그리고 특수부 특히 이제 뭐 국정농단 사건 이럴 때도 같이 근무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랑은 2018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일 때 네.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어요. 무려 인권감독관. 그럼 몰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네. 법무연수원장 마지막으로 하고 나서 나왔는데 정순신 변호사가 법무연수원장 할 때 한동훈 장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같이 생활했던 거나 일해왔던 걸로 봤을 때 모를 수가 있나. 더군다나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던 건데 그러니까요. 모르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다 몰랐다 치고 쳐도 네. 몰랐다면 이제 무능을 선택한 건데 그렇죠. 감사원이나 법무부나 이게 인사검증 기관으로서 굉장히 무능하다라는 거죠. 무능을 선택한 거예요. 무능. 네, 무능. 지금 대통령도 무능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법무부까지 자꾸 무능으로 지금 뻔뻔하게 이게 얘기하면 보통은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전에 이재용 뭐 재판에서 그렇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인가요? 지금은 회장으로 올라갔나? 이분들이 네. 재판에 걸리면 보통은 무능을 선택해요. 나는 몰랐다. 모른다. 밑에서 다 알아서 했다. 난 모른다. 비밀번호도 모른다. 예, 그냥 아무것도 비밀번호도 모른다. 이게 이제 그 범죄 유죄를 선택하기보다는 무능을 선택해서 나는 몰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비슷한 게 뭐냐면 이상민 장관이 보고를 못 받아서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무능도 무지도
책임을 면제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 자리입니다. 장관이나 그리고 이런 몰랐다는 자리는. 것 자체도 진실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그렇죠. 모른다는 말도 이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때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냥 오롯이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고 더 심할 경우에 국민적 지탄이 커지면 제가 책임져야 할 상황도 생기지 않겠나. 네. 그러니까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서 한다고 했을 때 네. 인사 검증을 하면 나는 국민들 지탄을 많이 받으면 나는 물러나야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물러나야 거를 내가 진짜 이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 그 한몫 짐을 내가 떠안는 지겠다. 것이지 내가 네. 권력 행사를 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아직 국민들의 지탄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전혀 이게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정순신 아들에 대해서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이 특검층의 민낯이 얼마나 위험한 시그널인가에 대해서 좀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검사 카르텔이라고 진짜 우리가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맨날 얘기하지만 전 정권에서도 검찰 개혁해야 한다고 조국 전 장관이 얘기했다가 완전 제대로 발린 거잖아요. 막말로. 그런데 이 특수부에 있는 100명에서 200명가량의 이 검사들의 기득권층이 네. 이제 정말 뭐 법도 바꿔가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인사에 배치가 되면서 뭔가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다 서서히. 그리고 이게 길면 길어질수록 보통 진짜 후진국이 된 나라들 있잖아요. 필리핀이나 브라질의 이런 나라들도 네. 정치의 부패가 일어나는 순간 완전 후진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그런 어떤 초입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느껴지면서 내가 이런 나라에 살려고 애를 둘이나 낳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진짜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이 검찰 카르텔, 검사 예. 카르텔 이거 다 파괴해야 된다. 파괴해야 된다. 진짜 파괴해서 진짜 분해시켜야 된다. 이거 네. 너무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이 와닿았거든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심지어는 여기 이 정순신 씨가 가려고 했던 자리가 네. 수사경찰 3만 명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이에요. 경찰들이 하던 자리예요. 아 그럼 경찰도 먹고 검찰도 먹고 이제 이 나라를 다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는 겁니까? 지금 뭐 사실은 국회가 삼권 분립이 돼 있으니까 국회와 사법부가 견제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 견제 이 부분이 정말 정확하게 지금 제대로 견제하고 있고 네. 제대로 맞서 싸우고 있는가 네. 제대로 견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견제가 되긴 하는가 과연 거부권 행사해버리고 반사하고 서로 난리만 치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년 총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내년 총선에서도 이렇게 견제받지 않은 행정부의 권력이 네. 지금 오윤혜 씨가 봤을 때 견제받지 않은 행정부 권력을 제대로 견제를 하려면 국민들이 네. 새로운 정권이 들어온 이후에 첫 선거에서 두 번째 선거네요. 지방선거 때는 뭐 허니문 기간이었으니까 로맨틱 기간이래. 그때 용산으로 싹 이전한 거잖아요. 네, 허니문 기간에 용산으로 이전하셨죠. 네. 근데 내년 총선 때 국민들이 여당을 정부를 좀 견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지 네. 이거 뭐 야당이 하는 거 보니까 찌질찌질 하니까 그냥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할지 그건 아직 모릅니다. 1년 뒤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죠. 예. 근데 1년 동안 겪어본 이 정부에게는 제가 느껴지는 느낌은 뭔가 이렇게 말과 행동이 전혀 반대예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가서 저출산이 힘들죠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날은 그 관련된 예산을 깎고 12구 참사에서 정말 1대1로 매칭해서 우리가 피해자들을 정말 그렇죠. 통감하겠습니다 했는데 정치적으로 갈라치기 하고 전혀 네. 연락처도 공유를 못하게 했었고 그랬죠. 이런 것들 보면서 제가 그 유튜브에 나가서 이런 얘기 했거든요. 마치 이 정부는 내 남편이 딴 여자를 껴안으면서 나한테 계속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나를 막 조롱하는 거가 대놓고 아니 앞에서는 막 거창하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전혀 다른 네. 짓을 하니까 네, 네, 네. 이게 진짜 언론과 검찰과 이게 합작이 되면은 이렇게까지 무서울 수 있겠다. 저는 그런 비슷한 느낌을 언제 받았냐면 네.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하면서 그거 8만 주 뭐 제대로 팔았죠 어쩌고 네. 저쩌고 해서 직원들이랑 증권회사 직원이랑 녹취한 녹취록이 나왔어요. 네. 그랬더니 이거 봐라 이게 무죄의 증거다. 왜? 네? 녹취가 되는 줄 알면서도 거래를 했다는 거는 네. 범죄가 아니라 당당한 일을 한 거기 때문에 녹취가 됐지만 무죄의 증거다라고 대통령실에서 해명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제 남편한테 오빠 오늘 나 바람 좀 피고 올게 하고 딴 남자 만나면 바람이 아닌 거가 되는 거죠? 당당한 거죠. 너무 당당하게. 너무 당당하게 녹취가 되는 줄 뻔히 알지만 당당히 얘기하면 범죄가 아니다라는 이거 무슨 신박한 논리가 이거 있었습니다. 그 논리를 받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받아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하여튼 간에 그거 네. 보고 내가
그런 논리를 펼 수 있는 거는 잘못 본 게 있나? 그래서 뭐 이렇게 종이 뒷면도 보고 위에도 보고 아래도 보고 어떤 그 그랬습니다. 구조에서 그런 논리가 나올 수 있는지 이건 진짜 국민들 너무 힘듭니다. 네네. 여러분 3, 4부는 어떤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3부에서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요. 4부에서는 학폭 피해자 어떻게 우리가 그 인권을 보호해야 되냐 네. 관련해서 박래군 상임이사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 3일절이지만 쉬지 않고 나오겠습니다. 네, 내일도 이어지는 오윤의 합타임.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